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정지연계 파트에서 쿨롱의 법칙이었죠.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한 힘의 세기,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를 정의했죠. 우리가 전개 내의 임의의 점에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점에다가 플러스 1쿨롱, 즉 단위 정전화를 놓아서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로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개 세기에 대한 출제되어지는 내용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했어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중심 전개 했잖아요. 무슨 각형의 중심 전개는 모두 다 제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삼각형 형태에 있을 때 정점 전개를 했죠. 그러면 어쩐다 그랬어? 만약에 양 끝점에가 똑같은 동량이라면 어떻게 됐어? 다 반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A점에다가 플러스 1쿨롱 놓고 하면 되니까 힘의 세기를 구할 때하고 똑같아. 그래서 같은 극성이면 하나에 대한 전개 세기를 구해서 루트 3배, 다른 극성이면 하나에 대한 전개 세기만 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개 세기가 0인점 찾는 거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둘 사이의 임의점 P점에 X메타라고 놓고 나머지는 전체 길이에서 X메타를 빼서 두 점 간에 전개 세기가 같음을 놔서 X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위에 대해서 정의했죠. 전개 세기가 0인점, 무한 원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플러스 1쿨롱을 놓고 임의의 점 P점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의 양을 전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위를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뭘 했어? 전위 차에 대해서 했죠. A점에 대한 B점의 전위라든가 B점에 대한 A점의 전위를 배웠죠. 그래서 그 식은 똑같은데 R2분의 1에서 R1을 빼냐, R1분의 1에서 R2를 빼냐 이 말 아닌가? A에 대한 B의 전위는 뭐가 돼? B에서 A를 뺀 크기가 같았죠? VB에서 B점에 대한 A는 거꾸로 A에서 B를 뺀 것 같다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한 게 그거 다 돼. 그럼 이제 오늘은 어제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힘과 전개와 관계는 F는 QE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전개와 전위와의 관계는 V는 ER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요게 좀 중요한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개의 세기와 전위와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스칼라 형태를 보실까요? 스칼라. 크기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냐 그러면 V는 2의 R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돼? 크기가 달라지니까 방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벡터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방향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 앞에서 했던 것들은 크기를 따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됐는데,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앞서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전위의 전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위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임의의 점 P점까지의 전개의 D의 R 이렇게 배웠습니까?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할 텐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는 거야? 적분을 없애려면 뭘 하면 돼요? 미분을 쳐주면 적분 반대가 미분 아닌가? 그렇잖아? 그럼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의 거리에 따라서 미분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첫날 뭐라고 했냐 그러면 원점에서 거리가 만약에 5m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5m라는 개념은 기울기단 얘기를 했고,
얘는 분명히 말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X축이 얼마, Y축이 얼마, Z축이 얼마의 변화량을 의해서 O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항상 3차원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물리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돼? X, Y, Z의 변화가 거리지. 그냥 변하는 게 아니죠. 3차원으로 변화되니까. 그러면 요걸 없애주기 위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항상 물리학에서 미분은 판미분이야. 그래서 이것을 라운드 R분의 라운드 V라고 하게 되고, 이것은 적분하니까 없어지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식이 나와요.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라운드 R분의 라운드의 V가 되죠. 이게 됩니까? 자, 거리에 따른 미분이라는 얘기죠. 거리에 따른 미분이죠. 우리가 전개색이 어떻게 돼? 거리에 따라 다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하면 돼? 거리는 결과적으로 S축의 변화, Y축의 변화, Z축의 변화가 거리 변화죠. 그러면 이런 변화량을 우리가 뭘로 표시한다 그랬습니까? 이 변화량을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라는 얘기는 요걸 뭘로 쓸 수 있어? 그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죠. 그라디안트. 기울기 벡터.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그라디안트 V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은 기울기라는 얘기는 미분 연산자로 뭐라고 쓰면 돼? 나블라라고 쓰면 되죠. 나블라 V.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전개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있고 방향성이 있겠죠. 전개는 우리가 어떠한 점에 Q클럭으로 대전되어 있다면 얘가 전개세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라면 거리에 따라서 전개가 진행하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방향이죠. 그러니까 크기도 있고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벡터를 표현한다고. 그럼 요거는 크기라고 하는 것은 2의 X의 I, 2의 Y의 J, 2의 Z의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전위를 각각 거리에 따라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X성분의 미분, Y성분의 미분, Z성분의 미분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의 X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여러 가지 없어.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는 X축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이 V라는 함수를 전위를 X축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이 Y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V가 되는 거고, 이 Z라고 하는 것은 편미분이니까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V 형태로 각각의 편미분하게 되면 전위를 구할 수 있겠네. 자, 모르겠으면 냅둬불고, 일단 다시 얘기하면 2라고 하는 것을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에 의해서 거리에 따라서 미분 변화량이다. 그럼 이것은 항상 거리는 X축, Y축, Z축. 그럼 결과적으로 전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텐데, 각각의 성분을 X축에 대해서 미분하고 Y축에 대해서 미분하고 Z축에 미분해서 오리지널 전개 세기의 표현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위가 주어지고 찾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각각의 편미분해라는 소리예요. X축에 대해서 미분, Y축에 대해서. 어차피 거리는 X축, Y축, Z축이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걸 찾을 때, 이 전위가 주어지고 이걸 찾을 때는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번엔 거꾸로 전위가 주어지고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력이니까 편미분이니까 기울기니까 그라디안트라 쓸 수 있고, 그라디안은 나브라로 표현한다 그랬잖아.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야. 이 그라디안트. 그럼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전개의 진행 방향은 어차피 방향이니까 전개 진행 방향. 진행하고 있잖아. 진행 방향은 전위가 기울기죠. 기울기. 전위의 크기가 마이너스로 기운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야. 자, 요게 의미가 뭐냐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전개의 진행 방향은,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이따 보면 알아요. 이게 왜 그런가? 진행 방향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이거 봐봐. 전개는 어떻게 진행해요? 봐봐요. 전개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잖아. 응? 여기 자꾸 썼어. 책에다 있는데. 이거 봐. 그럼 전개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여기 표면전이가 가장 높죠? 거리의 제곱 반비례니까 얘가 가장 낮잖아.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 전위가 감소하죠? 전위는 전개의 진행 방향 이렇게 진행하겠죠? 크기가 그렇게 줄어들겠죠? 이 방향이죠? 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따져봐요. 얘가 A점이고 얘가 B점이야. 그러면 A점은 어떻게 돼? A점은 B점보다 전개의 세기가 세지? 그리고 가까우니까. 그러면 전위를 따져봐요. 그러면 전위가 A가 높아? B가 높아? 가져오는 일이 어디가 많아? A가 많잖아. 그러면 A가 전위가 크죠? 마찬가지죠? 둘 다 거리의 반비례하잖아. 제곱의 반비례는 도서같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이야. 전개의 진행 방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전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전위를 따져보고 여기 전위를 따져보면 A, B, C라고 한다면 전개도 당연히 A가 크고 B가 크고 C가 크겠죠. 전위는 어떻게 돼? A가 크고 B가 크고 C가 크죠. 그러니까 전개는 이렇게 진행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위가 감소하는 쪽으로 진행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섞어놓은 것을 물리적 식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놓으면 전개는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 40페이지 보면 9번째 타이틀에 있어요.